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강의 시간입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과목이고요. 자, 워드 프로세서 과목의 첫 번째 시간 워드 프로세싱의 개요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과목에서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그런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거랑 겹치는 내용이 많으므로 자,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싱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는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장의 기억, 입출력, 편집, 보관, 인쇄 등의 각종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워드 프로세싱은 워드 프로세서 기기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컴퓨터 응용 기술입니다. 자, 예전에 타자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대신해서 나왔고요. 타자기의 아주 단점 중에 하나가 기억 기능이 없지요. 자, 그것을 대신해서 워드 프로세서는 기억 기능을 추가하고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맞는 이야기이고요. 장점을 보면 문서 작성의 시간과 노력이 절감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기억 기능이 그것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기능이 되겠고요. 동일 문서를 여러 장 출력 가능하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입력하고 출력은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작성했던 문서를 다시 변경, 편집, 유지관리, 보완, 검색 등이 용이하다. 자, 타자기로 친 것들은 우리가 화이트나 이런 걸로 지워서 다시 치지 거기에 아주 쉽게 용이하게 변경한다거나 편집한다는 게 매우 불가능하죠. 자,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통신상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유의사항은요, 비밀번호 없는 파일 보안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문서를 항상 백업을 유지하시지 않으면 원본이 사라지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입니다. 자, 문서 작성 기능이 있고요. 문서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서 보관 기능이 있고요. 문서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서 마지막으로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서 입력 및 저장 기능, 즉 작성 기능인데요. 키보드의 키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데, 템플릿 키, 조합 키, 토글 키들이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템플릿 키는요, 직전의 도스 명령을 기억했다가 기능키 등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호출되는 그런 키들이고요. 조합키는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다른 키와 조합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 Alt, Shift, Control인데 여기가 잘 나네요. Alt, Shift, Control이 대표적이고요. 토글키는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키죠. 자, Insert 두 가지 기능이 되죠. Cap Lock 대문자 소문자 왔다 갔다 하죠. numLock 숫자가 되고 안 되고, scrollLock 스크롤이 되고 안 되고, 한영 한자와 영문이 왔다 갔다.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토글키입니다. 자, 한글 코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코드는 크게 완성형 한글과 조합형 한글로 이루어집니다. 자, 완성형 한글은 KSC5601이라고 하고요. 국가 표준 코드입니다. 자, 영문, 숫자는 1바이트이고요. 한글, 한자는 2바이트로 나타납니다. 2바이트 완성형 정보 교환용 코드이고요.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한글은 2350자이고요. 한자는 4888개의 글자라고 합니다. 정보 교환용으로는 사용되고 정보 교환 시 충돌이 없습니다.
자, 조합형 한글은요, KS5601-1992라고 하고요. 완성형보다 다양한 문자 표현이 가능하고 정보 처리형 코드로 사용되며 정보 교환 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표시 기능입니다. 자, 커서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이동 방법 중에서 그 대표적인 키들 몇 개를 여기다 해놨는데요. 홈키가 있고요. 엔드키가 있어요. 자, 컨트롤 페이지 업, 이건 조합 키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 자, 홈은요, 커서를 현재 행의 맨 처음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자, 엔드는요, 커서를 현재 행의 맨 끝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고요. 컨트롤 페이지 업은 커서를 문서의 맨 처음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커서를 문서의 맨 끝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자, 화면 표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표시 방식은요,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 도형 등을 도스상의 문자 코드를 이용해 점, 닷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장점은요, 화면의 표시 속도가 빠르고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적어서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단점은요, 작성된 인쇄를 인쇄하기 전에 인쇄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그림 편집이 어렵고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표시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레이아웃 공사 그러잖아요. 그 윤곽선이라고 봐도 되고요. 종이에 인쇄하기 전에 인쇄될 모양을 미리 화면을 통해 확인하는 기능이 레이아웃 기능이고요. 미리 보기 기능이 바로 이 레이아웃 기능에 속합니다. 자, 마진은요, 문서의 상, 하, 좌우의 균형을 위해 일부분 비워두는 공백 또는 여백을 우리는 마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픽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텍스트 표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픽 표시 방식은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 기호 등을 픽셀, 우리가 이 모니터를 이루는 점 하나하나를 픽셀 또는 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픽셀이라는 점의 집합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바로 그래픽 표시 방식이고요. 자, 장점은요, 화면에 표현된 그대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WYSIWYG. 자,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뭐냐면 화면에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들이 당신이 얻을 결과 그대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그래픽 표시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자 및 그림 편집이 편리하고요.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요, 화면의 표시 속도 및 인쇄 속도가 느리고요.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매우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해 하는 것이 이 워드, 이 텍스트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 기능입니다. 자, 삽입, 수정, 삭제 기능 등이고요. 자, 겹쳐쓰기, 오버라이트. 자, 입력 모두가 수정 상태에서 이전의 글자 위에 새로운 글자를 입력하면 이전 글자는 지워지고 새로운 글자가 입력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능이고요. 자, 단어 삭제, 커서 위치 앞 단어 삭제 시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뒷단어 삭제 시 컨트롤 T를 누르면 단어가 삭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줄 삭제는요, 커서 위치 이후의 줄 삭제 시는 Alt Y. 커서가 위치한 한 줄 전체를 삭제할 때는 Small Control Y. 그러니까 Alt Y, Control Y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문서 편집 중 오려두거나 복사한 내용은 버퍼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보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쇄 기능입니다. 서체, 우리가 폰트라고 하죠. 폰트의 구현 방식은요. 비트맵 방식, 트루 타입 방식, 벡터 방식, 오픈 타입 등의 방식이 있대요. 자, 비트맵은요. 점으로 글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비트맵 어떤 그런 이미지나 비트맵으로 구성된 객체를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계단 아시죠, 여러분들? 계단 현상이 보여요. 그걸 엘리어싱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비트맵은 점으로 글꼴을 표현하기 때문에 크게 확대하면 그 점이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 계단으로 보인다. 자, 트루 타입은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글꼴, 위지윅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트루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벡터 방식은요, 글자를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글꼴을 우리가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맵과 벡터 방식을 매우 너무 상반된 그런 내용이므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 이미지나 그 객체를 확대하면 비트맵 객체처럼 계단 현상이 안 보입니다. 그것은 점과 점의 그 어떤 상태를 그냥 점 몇 개 이렇게 위치적,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가 크기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 경우는 그 수식을 다시 계산해서 벡터를 다시 잡아요. 즉 비트를 다시 잡아요. 따라서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글자를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글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늘리거나 줄일 때 어떤 깨짐 현상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픈 타입은 외곽선 글꼴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타 기능이에요. 자, 메일 머지 기능, 상용구 기능, 이게 다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건데요. 자, 메일 머지 같은 경우는, 자, 머지는 합하다, 병합하다, 이런 뜻이고요.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기능이 바로 머지입니다. 자, 우편 합성 또는 폼 레터 기능이고요. 안내장이나 초대장과 같이 본문의 내용은 똑같고, 수신입만 다를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본문의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여 본문의 각각의 데이터가 삽입되는 기능입니다. 자, 상용구 글로서리 상용구 기능은요. 자주 사용되는 어휘, 도형 등을 미리 약어로 등록시켜 두고 필요시 미리 등록된 약어를 입력하면 문자열 전체가 쫙 이렇게 입력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입니다 라는 문장 자체를 홍만 치면 홍길동입니다 전체가 쫙 입력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상용구 기능입니다. 자, 매크로 기능은요. 자, 매크로라는 말 자체가 반복적인 키 동작을 입력할 수 있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번 작업해야 할 것을 이름을 묶어서 어떤 단축키 컨트롤 1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번 작업을 하지 않고 컨트롤 1이라는 그 동작들의 묶음을 수행을 하면 한 번에 쫙 되는 거죠. 반복적인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매크로 실행키의 작업 순서를 기억시켜 두고 필요시 실행키를 누르면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트 기능은요. 소트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좀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렬, 즉 순서대로 나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정렬하는 소트 기능도 워드 프로세서는 가지고 있고요. 자, 하이퍼텍스트. 자,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자체는 원래 인터넷 용어입니다. 윈도우의 도움말 기능과 같이 문서 내의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준다. 자, 누르면 다른 거랑 연결시켜준다. 이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또는 하이퍼링크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도 역시 워드 프로세서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장치, 표시장치인데요. 자, 입력장치는
문서의 구성 문자를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트랙볼. 자, 트랙볼 아시죠? 여러분 게임할 때 하는 거. 자, 터치패드. 요즘 여러분들 아이폰, 갤럭시, 완전히 열광하죠, 여러분들. 물론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물론 터치패드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건 은행에 그거 24시간 그 돈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그 기계, ATM기라 그러죠. 거기에 완전 터치패드.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지하철 뭐 종로 3가라는 이렇게 큰 이름 있는 역에 가면요, 주변 그 지도를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주변 지도를 아주 쉽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런 데서 쓰다가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히 터치패드의 생활화가 돼버렸죠. 자, 바코드 판독기, 디지타이저, 라이트펜, 광학문자 판독기, 광학 마크 판독기, 자기잉크 판독기, 조이스틱 등이 바로 입력장치이고요. 표시장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시장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모니터인데요. 모니터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분해 놨죠. 음극성감. 자, 이거를 우리는 흔히 CRT 모니터, CRT라고 하고요. 이렇게 뒤가 뚱뚱하게 튀어나오고, 요즘은 거의 LCD로 바뀌었죠. 액정 표시장치 LCD, 납작한데 다 보여. TV도 이렇게 됐어요. 그게 PDP라고 하죠. 플라즈마 표시장치 PDP TV. 우리 요즘은 굉장히 가격이 다운됐는데요. 굉장히 비쌌죠. 자, 전개 방출형 표시장치 FED, 방막 트랜지스터 TFT 등이 바로 이런 표시장치에 속합니다. 조판 기능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따로 설정한 구역을 우리는 조판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머릿말, 꼬릿말, 각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조판 기능입니다. 자, 머릿말 또는 두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매 페이지마다 또는 페이지 쪽 같은 소리죠. 문서의 윗부분에 고정적으로 반복되어 문자열이 입력되는 기능이고요. 꼬릿말, 미문, 꼬리 밑자를 써서 미문은요, 각 페이지 쪽 하단의 페이지 번호, 제목 등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자동으로 문자열이 입력되는 기능입니다. 자, 각주는요, 다리각자겠죠. footnote 그래서요, 문구에 대한 부가적인 사항, 보충 설명 등을 문서의 하단에 따로 설정하여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기타 편집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는 시험에 좀 잘 나올 만한 그 가능성이 큰 친구들인데요. 물론 우리 다이어트 시험은 실기 시험입니다. 자, 레그드. 자, 레그드는 뭐냐면 문서의 한쪽 끝이 정렬이 안 된 상태를 레그드라고 하고요. 자, 워드랩 보겠습니다. 자, 워드랩은요, 문서의 입력 중에 한글이나 영어 단어가 길어서 문장의 끝이 걸치게 되면 그냥 아예 다음 줄로 단어 전체를 넘기는 기능이 바로 워드랩이에요. 따라서 워드랩 기능 때문에 레그드 현상이 생깁니다. 문서의 한쪽 끝이 정렬이 하게 돼서 지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영문균 등 justification, 워드랩 등으로 생긴 공백을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서 전체 줄, 전체 행의 길이를 맞추는 기능을 영문균 등이라고 하고요. 피치 1인치당 입력되는 문자수. 자, 피치 1인치당 입력되는 문자수입니다.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고요. 한글은 12피치, 영문은 10피치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디폴트.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인데 학생들이 선생님 디폴트가 뭐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에어컨이 디폴트인 경우가 있고 옵션인 경우가 있어요. 디폴트는 뭐냐면 내가 굳이 에어컨 달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차를 사는 가격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데 만약 그게 옵션이라면 돈을 주어야 에어컨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폴트는 기본값,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일러 플레이트.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보일러 플레이트. 자, 보일러
아, 선생님,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 그거 보일러예요? 예, 발음은 똑같아요. 스펠도 똑같네요. 자, 각주나 미문과 같이 문서의 일부분이 따로 설정한 구역을 우리는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서의 크기는요, 문자의 폭 곱하기 문자의 높이고요. 정각 문자, 반각 문자, 횡배 문자, 종배 문자, 양배각, 즉 사배각 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위첨자, 아래첨자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은 그러한 문자의 종류일 거예요. 전각이나 반각도 혹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횡배, 종배, 양배는 처음 들어봐요. 그죠? 자, 전각 문자는요, 문자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1대1인 그런 것을 전각 문자라고 하고요. 반각은 날씬한 거예요. 전각 문자의 폭을 2분의 1로 축소했기 때문에 날씬해질 수밖에 없고요. 횡배 문자는 전각 문자를 가로로 2배 확대, 종배 문자는 전각 문자를 세로로 2배 확대, 양배, 4배각 문자는요, 전각 문자를 가로와 세로 각각 2배씩 확대한 문제를 양배 또는 4배각 문자라고 합니다. 위첨자, 아래첨자는 여러분들 위에 4분의 1로 축소한 그 내용이 위에 올라가는 거 위첨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재용지 비교했어요. A4 공문서 표준 규격이고요. A보다 큰 친구들은 자, 숫자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있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는 것. A, B인데 숫자가 작아지는 것, 숫자가 큰 것은 A4보다 작은 그러한 용지들입니다. 자, 금칙 처리는요, 210 곱하기 297인 경우, 문서 입력 시 행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문자 기호 등을 말하고요. 행두 금칙이 있고요. 행말 금칙이 있어요. 행두에 올 수 없는 글자들, 자, 이런 거, 행말에 올 수 없는 글자들, 다 이런 것들의 그런 글자의 보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워드 프로세스의 특징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뭐 저장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워드 프로세스 기능. 자, 작성, 편집, 보관, 전송, 인쇄 기능 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문에선 설명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